시민단체가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강화 방안의 강도를 더 높이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유세 인상 속도를 높이라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절벽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증권사들이 IT 기업과 손을 잡고 모바일과 핀테크를 활용한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화면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 폰을 출시했습니다. 7.3인치 태블릿 크기로 넓어진 화면을 활용해 여러 개의 앱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강화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16%밖에 되지 않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더 끌어올리란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로드맵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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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궂은 날씨에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이 오늘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행동은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0.5%까지 끌어올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85%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금을 덜 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겹겹이 두고 있는데 그거를 일단 먼저 그것을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세율 강화는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집값이 빠르게 뛴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율을 최고 3.2%까지 적용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1인당 종부세 부담은 1주택자의 경우 23만 원, 다주택자는 159만 원 늘어납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을 반영해 종부세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황. 하지만 종부세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험난해 보입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쪽에서 보유세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거래세도 함께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성에는 동의할 수가 있으나 반드시 병행해야 될 부분이 거래와 관련된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다만 여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종부세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할 경우 보유세 강화를 촉구하는 사회각계의 목소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은 연일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부동산 때문이 아니더라도 대출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죠. 이들 취약계층이 생계를 위해 빌려 쓰는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야 필요한데 동시에 그로 인해 소액 대출로 살림을 꾸려가는 취약계층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연체율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소액 신용대출 연체율은 16.17%. 지난해 같은 기간 10.69%였던 것과 비교하면 5.49%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많지 않은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해 연체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겁니다. 지난 9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7천억 원 줄었습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시중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고강도 대출 규제인 DSR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은행들은 전체 신규 대출에서 DSR이 70%를 초과하는 위험 대출은 15%, DSR이 90%를 넘는 고위험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소득에 비해 부채가 많은 사람은 대출을 새로 받기 어려워진 겁니다. 소득이 적은 중저신용자들에게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은 DSR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 중이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에 연 20%까지로 떨어지면 중저신용자 대출 절벽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증권사들이 IT 기업과 손을 잡고 모바일과 핀테크를 활용한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과 제휴에 금융상품을 출시하거나 시향정보 제공에 음성 인식을 활용하는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하는 고객들이 급증하면서 온라인에서 입지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SK증권은 최근 SK 계열 IT 기업 SK 플래닛과 제휴해 CMA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SK 플래닛이 개발한 모바일 지갑 앱 실업 월렛과 모바일 증권거래 앱 실업 웰스를 통해 가입하면 금리 우대뿐만 아니라 15,000원 상당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월렛은 현재 가입자가 1,500만 명, 한 달 이용자가 600만 명이 넘는 국내 1위 모바일 지갑 앱입니다. 삼성증권은 기업관리 솔루션 전문 IT 기업 더존 비지온과 손잡았습니다. 더존 비지온의 기업금융관리 모바일 플랫폼 위하고를 이용하는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증권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기업의 자금 조달과 재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인 임직원을 위한 개인자산관리 서비스를 비롯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키움증권도 KT의 기가지니와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한 주식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도 개인자산관리 앱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 레인리스트와 제휴해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활용한 자산관리, 금융상품 추천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IT 기업과의 협업에 나서는 것은 금융서비스의 중심이 지점에서 모바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고객의 증가로 증권사의 국내 지점 수는 2011년에 비해 44% 이상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역량 있는 IT 기업들이 핀테크 서비스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기존의 지점 중심에서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삼성전자가 화면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화면 크기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로 스마트폰 업계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저스틴 데니슨 삼성전자 미국 법인 상무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수천만 원 크기의 핸드폰을 꺼냅니다. 곧이어 접혀있던 단말기를 펼치자 7.3인치 태블릿 크기의 큰 화면이 나타납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그렇다면 폴더블 폰으로 할 수 있는 건 뭘까?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이 단순히 큰 화면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새로운 경험을 더하는 혁신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우선 넓어진 화면을 활용해 여러 개의 앱을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동영상을 보다가 문자가 와도 동영상을 계속 보면서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접혀있던 스마트폰에서 보던 구글 지도를 큰 화면에서 확인하고 싶다면 폴더블 폰을 펼치기만 하면 화면이 연속성 있게 이어져 보입니다. You can see how One UI turns the foldable display into something of real value that's going to reinvent the mobile experience. 삼성전자가 오늘 공개한 것은 디스플레이와 UI로 완성된 시제품은 내년 초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술 한계로 성장 전체를 맞이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 폴더블 폰이 새로운 이용자 경험으로 스마트폰 업계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과 같은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정신질환이라도 보장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뉩니다. 가입한 실손보험이 어떤 경우 보장이 되는지 확인해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국민 3명 중 2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장 대상은 우울증과 조울증, 기억상실, 편집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와 택장애 등입니다. 하지만 가입 시기와 상품, 병원에서 받은 질병 코드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집니다. 2016년 1월 계약한 가입자부터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상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장됩니다. 기존 계약자가 보장을 원할 경우 개정된 약관 내용으로 전환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약관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기존 약관보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 유불리를 잘 따져보고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모든 종류의 정신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 불안이나 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질환 위주로 보장을 해주며 중증 정신질환 등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질병 코드의 경우 주요 질환에 따라 A에서 U 코드로 나뉘는데 정신 및 행동장애 질환은 F형 코드에 해당합니다. 병원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번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등 기본장애에 해당하는 F30에서 F39는 실손 보장이 되지만 알코올로 인한 정신장애 F10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치매의 경우 질병 코드가 분류하는 모든 경우의 치매가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이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국내 최대 벤처 창업 페스티벌이 오늘 부산 해운대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선배 기업과 예비 스타트업, 투자자와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 등 누구나 모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린 겁니다. 2박 3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창업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성공 창업의 A부터 Z까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의 발길로 인산인해를 이룬 이곳은 2018 벤처 창업 페스티벌 현장. 창업 열기를 끌어올리고 멀게만 느껴지는 창업을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보고 듣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우선 어떻게 창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또 성공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하우는 무엇인지 선배 스타트업과의 교류와 협력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스타트업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가 나섰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조악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언젠가 애플이나 아마존보다 훨씬 더 훌륭한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위대한 것의 시작은 별 볼 일 없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용기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초기 투자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등 창업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성공 방정식을 공유하며 협력의 기회를 넓혔습니다. 스타트업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혼자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느낌이 드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시간 속에서 이런 선배 스타트업들이 걸어간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위로도 받고 자신감도 얻고 모티베이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유명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이 진행하는 창업 토크 콘서트도 진행돼 일반인들의 발길을 끌어들였습니다. 내일은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운대 일대거리가 전시장으로 탈바꿈됩니다. IT, 뷰티 등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로 무장한 1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직접 대중을 만나 자신들의 제품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와 함께 길거리 크라우딩 펀딩 체험존을 만들어 자신들의 가능성을 알리고 실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들여 창업의 열기를 확산하겠다는 건데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인류의 전역을 밝혀준 전기가 처음 도입된 건 1880년대부터입니다.
당시 에디슨은 전력 손실이 적은 직류 방식을 주장했는데 전력 산업계는 테슬라의 교류 방식을 전기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전압 조절이 쉽고 원거리 전송에 경제적이란 이유에서인데요. 130여 년이 지난 지금 업계에서는 에디슨의 직류를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가를 연결할 정도의 초장거리 송신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화전산업단지. 이곳엔 LS산전이 총 1,100억 원을 투자해 부품 입고부터 성능 검사, 조립, 시험, 시운전까지 가능한 HVDC 전용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HVDC는 해저 케이블 송전, 대용량 장거리 송전 등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전력 전송 기술을 말합니다. 과거 전력 손실이 적지만 장거리 송전이 어려워 교류에 밀렸던 직류가 이 기술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세계 HVDC 시장은 지멘스와 ABB, GE 등 3곳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LS산전이 HVDC 시스템의 핵심 부품 개발을 완료하고 실증 운전도 마친 상태. 저희는 2011년 부산에 HVDC 전용 사업장을 구축하고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북당진 고덕 프로젝트를 수주한 데 이어 올 초에는 동해안 신갑형 HVDC 변환 설비 건설 사업을 수주하여 사업 역량 확보에 LS산전은 이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포부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 남과 북의 전력 연결도 가능하고 한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슈퍼그리드는 국가 간 전력 거래와 신재생 에너지 등의 통합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고도화된 전력망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 LS산전은 지난 2015년 HVDC 연관 기술인 SVC를 개발하고 LS 니코동 재련 온산 공장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SVC는 전력 송배전 시 손실되는 전력을 보충해 전력 운송의 안정성을 높이는 설비입니다. 교류가 갖는 전력 손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LS산전은 향후 3년 내에 HVDC 전반에 걸친 제품군을 확보해 직류와 교류를 아우르는 글로벌 전력 시스템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절감 방안을 발표합니다. 당국이 목표로 삼은 내년 수수료 감축 규모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카드사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지경이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일부 카드사들의 구조 조정에 이어 매각설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이들의 하소연이 엄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융증권부 정훈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카드사 매각설이 돌고 있다는데 어떤 곳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금융권에서는 최소 3곳의 카드사가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알려진 롯데카드를 포함해서 나머지 2곳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목표로 삼은 내년도 가맹점 수수료 감축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 정부가 추진하는 이 수수료 인하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니 회사를 팔겠다는 건가요? 네, 매각설은 그런 위기감에서 퍼지고 있는 셈인데요. 지금 거론되는 수준으로 수수료가 줄어들면 버틸 수 없다는 게 카드사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다만 롯데카드 매각은 좀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지주사인 롯데그룹이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롯데지주는 롯데카드 지분 93.8%를 보유하고 있는데 늦어도 내년 10월까지는 이 지분을 다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불안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업황 전망이 워낙 어둡다 보니 사겠다고 나서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이 현대카드 경우는 설립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에 나선다고요. 네, 정부의 잇따른 수수료 인하에 회사 순이익이 줄어들면서 카드업 종사자들은 감원 칼바람을 걱정해 왔는데요. 현대카드가 설립 후 처음 희망퇴직을 하면서 구조조정에 불을 지핀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경영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에 착수했고 감원 목표는 200명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장 내년에만 1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카드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다른 카드사들도 몸집 줄이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정부가 올해 내내 수수료 인하를 요구를 해왔고 그때마다 업계는 또 크게 반발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당국이 끝까지 이 인하를 밀어붙이는 건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네, 정부는 카드사들이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6조 원이 조금 넘는데 이 중에서 일회성 마케팅 비용이 1조 원 정도였습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수수료 감축 목표로 삼은 1조 원이 바로 이 비용인데요. 이벤트성으로 하는 추가 할인이나 포인트 추가 적립 등의 혜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벤트에 1조 원 쓰지 말고 가맹점에서 1조 원 받지 말란 얘기입니다. 네, 영세 자영업자 입장을 생각을 하면 수수료 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카드사의 이런 추가 할인과 같은 소비자 혜택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올해만 해도 카드업계 순이익이 지난해 반토막이 날 정도로 업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앞으로는 지금 국민들이 익숙한 수준의 혜택을 담은 카드는 보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비싼 놀이공원 갈 때 정말 제값 주고 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것은 계속되는 수수료 인하에 매각이나 인원 감축 등 카드업 종사자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카드사들은 이런 문제를 진작부터 제기해왔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 위협에 몰리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서 수수료 인하를 밀어붙여 왔는데요.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 말처럼 수수료를 계속 내려서 완전히 없애면 자영업자 문제가 해결되냐면서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카드업계 희생을 요구하면서 수수료 인하를 강행하겠다면 적어도 이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카드업계 위기에 따른 카드사 매각설에 대해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책으로 경유차를 감축하고 경유차에 대한 인센티브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공공부문에 대해 2030년까지 경유차를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경유 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유차를 저공해차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주던 클린 디젤 정책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 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혜택이 폐지될 계획입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오늘 오전 열린 임시이사회를 통해 새로 설립될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인가에 따라 우리은행이 내년 1월부터 금융지주사로 전환되면서 지주회장을 뽑아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 행장은 내년 우리금융지주 출범 후 2020년 3월 결산 주총전까지 지주사의 회장과 은행장을 겸직합니다. 지주가 출범하더라도 우리은행의 비중이 99%로 절대적이어서 당분간 우리은행 중심의 그룹 경영이 불가피하고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의 자회사 이전 등 현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주와 은행 간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손태승 은행장은 다음 달 28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공식 선임됩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8개월간 쌀 20kg 도매 가격이 56% 이상 올랐습니다. 협회는 소비자들이 밥상 물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생산자의 소득 보장만을 위하기보단 총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오늘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을 해 가능하면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 관세율을 25%로 올릴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이 최대 0.5%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전자부품과 화학제품 등 업종에서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승차 공유와 핀테크, 헬스케어 등 국내 인터넷 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35개를 선정해 집중 완화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실무위원회를 열고 최근 수립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방안에 따라 안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